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9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6시 59분인데요. 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좀 있었고요. 또 저는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좀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라서 이미 지난 영상에서 시장은 이미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아직까지 우리가 매도해야 될 특별한 어떤 사인이나 신호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종목 장세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 관련된 그런 뭐 반도체든 아니면 일반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상승을 일단 했고요. 또 지금은 사파 조정 구간이고 또 하는 구간들은 또 일부분 행보하는 애들이나 일부 조정 받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지금은 뭐 토큰 관련주나 중국 폐렴 관련주들이 또는 대선 관련주들이 또 활기를 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빠른 종목들은 저는 이미 목요일 오후장부터 지난주 목요일 오후장부터 저는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도주군이 바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도주군은 다시 시장 관련주 섹터로 우리가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전기차, 반도체 뭐 이런 쪽이고요. 아니면 바이오주 이런 쪽인데 바이오주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관련주들 말고요. 그냥 일반 바이오 관련주, 대형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관련주들은 조금 눌러지고 나면 다시 추가 상승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런 지수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는 마지막 시세를 좀 출발하기 바로 직전이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한 종목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나스닥 차트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죠. 자, 보시죠. 어, 나스닥 차트는 제가 주로 차트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파동을 많이 본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파동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1차 상승이 들어왔고요. 조정 눌려지고요. 다시 3차 상승이 들어왔고 눌려지고 마지막 5파 상승을 지금 나스닥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요만큼 상승을 했고요. 눌려지고 다시 또 요만큼 상승을 했고요. 다시 옆으로 눌러지고 다시 마지막 시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바로 직전 영상 댓글에다가요. 그죠? 한 5일 됐나요? 댓글 남긴 지가 한 일주일 됐나요? 그때 제가 댓글 남기는 날은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구간이라서 이런 상승하는 날 말고 하루 이틀 뒤 조정받을 때 또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조정 시마다 또는 행보시마다 조정 행보시마다 저점 분할 매수를 해 놓으시라라고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5파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니 그 마지막 5파 상승을 좀 즐기시라라고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댓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나스닥은 1, 3이기 때문에 마지막 5파 상승을 이제는 준비를 거의 완료했다라 보고 이미 움직였다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5파가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몇 번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항상 같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스닥은 최대 15,000원 돌파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나스닥이 파동상요 가장 종착역은 15,000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략 제가 15,300 정도 전후 정도까지는 나스닥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승 구간 지점에서는 이제는 완전 나스닥은 파동상
고점이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도 뭐 요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상승을 해서 15,000까지는 올라오지를 못하고 14,440까지 왔다가 다시 갑자기 큰 조정이 오파가 만들어졌죠. 큰 조정이 오파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이 15,000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15,000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분할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5,300까지 갈지, 좀 심하면 15,500까지 갈지, 아니면 15,100이나 뭐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15,000을 돌파하게 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든 간에 일단 매도를 좀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코스피는 그렇게 되면요,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고도 있고 홍콩 증시 영향을 같이 받고 있으면서 나스닥보다는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눈치도 지금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심하면 2700 근처까지도 한번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2650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15,000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도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도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았고 지수와 관련된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한 번 더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 그렇게 말을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차트도 보면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보이고요. 또 우리 코스피 우리 시장의 가장 연관성이 깊은 나스닥 중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요.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또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 이게요. 자, 상승 파동이 들어왔고 그다음 옆으로 조정받고 옆으로 그죠? 또 상승 파동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다시 지금 상승 파동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난 목요일부터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바닥을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1, 2, 3, 4, 5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스피 나스닥 지수까지 봤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중간중간 해야 될 말들을 제가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좀 메모장 한번 써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시장은 잠깐만요. 자, 시장은 지난번에 우리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에 그때 우리 저점이 2000 장중 저점이 2275 정도 됐고요. 종가상으로 거의 한 2300 정도 됐었죠. 그죠? 그 자리가 저점이 나왔는데 그 자리를 찍고 지금 상승을 해왔죠. 그죠? 상승을 해왔는데 그 지수가 이제 돌아서면서 상승을 할 때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요. 그동안에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상승 탄력이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좀 강하지 않았나 상승 초기에는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면서 카카오뱅크를 저는 18,400원에 저는 오늘 바로 마지막 이 양봉 뜨는 날 이날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여러분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카카오뱅크 예를 들면서요. 18,400원에 매수했던 카카오가 어느덧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가 상승 달리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때가 바로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시키면서 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 보고요. 그 이후로는 크게 가격적으로는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카카오뱅크도요. 시장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50까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또는 나스닥이 아까 15,000이었나 25,000이나 15,000이든 15,000까지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달리기 좋은 종목들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28,500원 정도에서 한번 걸리는 자리가 나오고요. 거기서 다시 조정을 좀 받겠지만 결국에는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은 한 31,000원이나 3만원 정도까지는 좀 목표가를 두면 거기가 종착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시장은 또 모르죠, 그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공매도의 비율이 높았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코프로비엠이었죠. 에코프로비엠도요 같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31만 3천원입니다. 이 친구도 18만 8천원 장중 저점을 찍고 지금 31만 3천원까지 이 친구는 더 상승 달리기 좋았습니다. 그죠? 자, 이 친구도 이제는 마지막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또 마지막 상승을 준비를 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 보여지고요.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한 40만 원은 좀 넘어가기는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요. 에코프로비엠은 대략 40만 원 근처나 또는 30 글쎄요. 여기서 파동이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이렇게 왔고요. 이제 재료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5파는 좀 약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던데 그래도 한 40만 원 근처까지 38만 원?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37만 원?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에코프로비엠도 여전히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 만약에 고점이 나오면 같이 다 전량 현금화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어떤 분들은 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중국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홍콩 증시가 이제 급락하고 있고, 그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누적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겁이 나서 진입을 못 하시는 분도 좀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시 격언해 보면요. 주식의 상승은 걱정의 벽을 타고 흐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보면 항상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깔끔하게 그냥 상승, 올 상승,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그런 상승은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히려 그런 상승은 오히려 피날레 구간이가요. 그 이후에는 큰 조정이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 중에도요. 또 뭐 글쎄요. 저는 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제 예상도 될지 안 될지는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미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아서 좀 다른 유튜브도 참고하시면서 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상승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았을 때는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달리기 좋았고요. 요 최근에는 뭐 신규 등록 종목들 있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제가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여러분께 이 친구는 3만원 초반대까지 저쯤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3만 2, 3천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잡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친구는 3만원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강력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만 2,150원 장중 저점 찍고요. 지금 무려 97,900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한 8만원에서 길게 보면 10만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를 보면은 10만원도 넘어서겠습니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자,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나중에 제가 종목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다시 메모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말씀드렸고요. 토큰 관련주들이나 중국 폐렴 관련주는 최근에 많이 급등했지만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지난 금요일 정도에서 거의 꺾였다. 저는 이제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이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돌아서고 지수 관련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관련주든 반도체 관련주든 이런 지수 관련주가 돌아서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종목 중에서요.
자, 위메이드 맥스가 아니죠.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 있는데 위메이드 어디 갔니?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IT센 한번 보겠습니다. IT센요. 자, 위메이드죠.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죠. 자, IT센 같은 종목 보시면 파동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금요일 날짜는 고점이 나왔고 거래가 실리면서 이 윗꼬리 물량이 나왔다.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도 지금 들어가시거나 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는 지수가 돌아가게 되면 상승을 돌아가게 되면 주도주는 바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서울 옥션 같은 종목들은 이미 꺾였습니다. 좀 약하니까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파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이미 이 친구가 좀 조정이 들어왔네 보니까 좀 네. 그 다음에요. 국제약품 같은 종목도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도 보면은 자 여기서 출발했는지 그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친구는 큰 양봉은 이제 나오기 어려운 것 같고요. 한번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서 출발하면 오파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가 나와버린 거고요. 계속 시가의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의 외국인이 들어왔네요. 금요일. 하지만 이거는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애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죠? 네,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자, 1, 2, 3까지 올라왔으면 다시 조정받고 한 번 더 가나요?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가 이 상승 파동이다 하락 파동이다 A, B, C까지는 좀 신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E까지 요거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 보고 우리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요. 1파 상승 들어왔다가 조정 들어와서 다시 올라갈 때는요.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반등 상승이 돌았을 때는 1차 상승 들어올 때는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인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다 조정을 받으니까 아이고 다시 빠지나 보다 하다가 다시 돌아서게 되면은 이게 이때는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웬만해서는요.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거 공부하는 저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저도요. 시장에 바로바로 순응하는 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쫄려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심적으로 쫄려 있으니까 상승한 이후에 다시 눌러지면 아이고 다시 조정 들어오나 보다 전저점 깨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돌아서면 손이 잘 안 가다가 3파 상승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지게 되면 이때 진입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위험한 게 이게 A, B, C까지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 D, E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는 좀 불안합니다. 그죠? 물론 한 번 더 먹을 자리는 넣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주로 A, B, C, D, E를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A, B, C까지만 움직이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이 파동을 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도 보면 이미 크게 보면은 좀 A, B, C까지 나왔지만 저는 E까지 나오기는 현재 이게 또 그렇고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메모장 갈게요. 자, 그래서 중국 표련 관련주 최근에 급등했지만 이제는 시장의 주도주는 다시 바뀔 듯합니다. 다시 주가가 돌아서게 되면요, 지수가. 자, 12월 12일, 13일이 아마 FOMC 회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정도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은 다시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아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가 양봉을 그리면서 바닥을 잡고 돌렸죠,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요, 종목별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가 저점을 찍고 꼬리를 달면서 돌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움직인 애들이 저는 그 애들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남들이 뭐 15% 20% 갈 때 그 친구는 뭐 40% 50%까지 상승할 좀 그런 룸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막바지 분할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FMC 경계감이 조금 남아 있어서 종목별로 조금 저점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만약에 보이신다면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MC 회의 경계감이 조금 하루 이틀 2, 3일 있거든요. 월요일부터는 월하 이렇게 정도는요. 또는 수요일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목요일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회를 주면 한번 저점 매수 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2650 정도 전후까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심하면 2700까지도 도전해 보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얼마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여기까지 2650 전후까지 도달한 이후에는 다시 저는 큰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큰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조정 정도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도하고요. 파동성 5%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지난 박스권 하단부 2270이 장중 저점이지만 대략 종가상으로 2300포인트 정도 되는 거니까 다시 2300포인트 박스권 하단부까지 조정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2450 정도에서 조정 내려오고 거기서 돌아서는 건지 아니면 2300을 깨고 한번 내려오는 건지 심하면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또 파동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2650 정도 전후에서는 또는 아까 나스닥 15000을 돌파했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 현금을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별적 아까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요. 평균적으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요. 대략 한 종목별로 만약에 주가가 다시 돌아서서 5%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 15%에서 20% 정도 종목별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은요, 지난 폭락한 장 이후 장중 저점 아까 말씀드린 2275포인트 정도를 바닥을 잡고 시장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요, 한 3분의 2 정도 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 2, 3파 상승까지는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그동안 4파 조정 구간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는 곧 5파 상승이 이제는 이미 시작이 됐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정도부터는 이미 5파 상승이 조금 시작된 게 아닌가. 하지만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 상승의 파괴력은 좀 떨어지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예전에 매수할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3분의 1 정도 남았다. 마지막 5파 상승이 남았다라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는 거의 4파 조정이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목요일날 밑꼬리를 달면서 목요일날 주가가 들어올린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신규 등록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목요일날 장중에 6점 몇 프로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꼬리를 길게 달면서 플러스 4점 몇 프로까지 마무리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어제 금요일날 또 아침에는 장중에는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다시 플러스 돌려버렸고요. 또 시간 외에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가장 다른 종목은 뭐 평균적으로 대략 뭐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15% 내지 최대 20%까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제는 15에서 18% 정도 상승할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 전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상승 탄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란 종목을 제가 웬만하면 종목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월요일날 시초가는 6% 정도 이상 갭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만약에 50% 정도 저는 20만원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우리가 높게 본다면 뭐 6% 상승한 것도 크게 뭐 높은 자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6% 상승한 이후에 조금 눌러주면 장중에라도 좀 들어가 볼 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6% 상승한 상태에서 따라가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좀 장중이라도 눌러주는 기회가 나온다면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이 종목은 꼭 여러분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미 매수를 했고요. 이 종목 말고 저는 또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또 매수를 어제 해놨는데
저는 이 두 종목을 전 투탑으로 나름대로 보고 있거든요. 뭐 제 생각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종목은 또 혹시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의 시세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큰 시세에 좀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은 드립니다. 저는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외에도 뭐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잠깐 매수를 했었는데, 요 자리, 63,900원에 63,800원 돌파하는 걸 보고서 바로 따라 붙었었는데 장막판에요. 이 유한양행도 지금은 조금 왜 제가 유한양행을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이 악재에 의해서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쭉 행보를 해왔거든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이 긴 행보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제가 따라 들어갔었는데 먹고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은 다시 조금 일봉상도 그렇고 120분 봉상도 그렇고요, 조금 좀 가열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좀 쉬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면 다시 뭐 64,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더 좋고요. 한번 이 종목도 좀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때 많이 좀 빠져줬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하지만 이 종목도 크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7만 일단 뭐 우선은 당장 뭐 6만 9천 잠깐만요. 우선은 당장 69,500원 정도에서 걸리겠지만 앞자리가 7자로 더 바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험난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목표가는 저는 한 72,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전 시장이 대상홀딩스라든지 대상 같은 종목도 뭐 지금 제가 대상홀딩스도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제가 아까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지난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매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상홀딩스하고 차트가 너무나 비슷해서 그 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대상홀딩스도 보시면 하나, 둘 해서 이 보통 1파 상승이요. 갑자기 주가가 1파 상승이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바닥에서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은요, 눌림목 들어올 때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적당한 지점에서요. 분할 매수 꼭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1파 상승이거든요. 근데 강함 1파 상승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상한가가 두 방, 세 방 많이 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저는 오히려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눌림도 좀 많이 올수록 또 눌림을 덜 받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3차 시세가 나올, 1, 2, 3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요 구간에서 바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또 눌림목 가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길게 보면 이제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좀 자리를 잡았고 나서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라는 종목도 보면은 같은 대상 그룹이지만 이거는 또 특이하게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대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내수주라서요. 뭐 결국에는 뭐 한동훈이 관련주로서 이 대상 홀딩스가 만약에 한 30% 오르면 이 친구는 장중 한 8% 6% 정도까지 오르는 정도라서 뭐 안전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대상 홀딩스가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대상도 어쨌든 대선주로 대상홀딩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나중에 대상홀딩스가 자리를 좀 밑에서 잡으면 어느 정도 밑에 쓰는지 아니면 이번에 저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요 자리가 지금 어제 저점이 13,000원 정도 저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저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2,000원 정도까지 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잡으면 대상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장은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 초에는 조금 경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큰 경계감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보니까 뭐 FOMC 상관없이 어차피 금리 인상 못 한다라고 이미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FOMC 일단 끝나고 나서 상승을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상승을 덜하는 그 구간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시장이 5파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